안녕하세요. 롤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코스피가 벌써 22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약했던 코스피였는데 지금 반도체주가 중심이 돼서 지수를 확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닝 쇼크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나오고 LG전자도 곤두박질 치고 했었는데 심지어 삼성전기도 안 좋은 리포트가 계속 나오죠. 반도체, MLCC 뭐 끝났다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물론 저는 사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쉬었다 간다. 상하파동이 있지 않느냐. 주식 주가도 똑같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대체 상품이 나올 때까지 반도체주는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 재고가 많은데 이 부분은 뭐 인텔에서 칩셋을 생산을 못 해가지고 재고가 계속 남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소진이 되는 거예요. 상반기 정도 지나면은 해결이 되고 하반기면은 좋아진다. 끝난 게 아니다. 과도기적 성향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 갭은 소멸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은 소멸이 돼야 되는데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다. 쉬었다 가면은 한 2130포인트는 안 깨고 가는 게 좋고 그냥 가면은 그냥 2200포인트 넘어서 2200 초중반 한 2220에서 30 사이 정도까지는 그냥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때요? 2206포인트입니다. 지금 2206.20 이제 불과 13.8포인트밖에 안 남아 13.8포인트밖에 안 남았네요. 2020까지 한 0.5%대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끌고 왔나?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온 다음에 다들 뭐 어렵네 저러네 하는데 아니라고 했죠. 과도기적 성격이다. 오히려 재료 노출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악재에 대한 재료 노출인 거죠. 이거는 호재성 뉴스로 호재성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하다가 삼성전자는 기존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 급락이 나오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건 반대인 거죠. 반도체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언제부터 안 좋다고 그랬냐? 보시면은 여기부터 이미 1년 동안 계속 안 좋다고 했어요. 근데 3분기까지는 괜찮다가 4분기에서 이번 지난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안 좋은데 예상보다 안 좋은 거고 기존보다 조금 꺾인 거지.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뭐 적자가 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지. 보세요. 36,850원에서 46,000원이야. 이 삼성전자가 벌써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SK하이닉스 볼까요? 자, 보세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악성 리포트 나왔을 때 삼성전자 악성 리포트 나왔을 때 한 번 이겨냈죠. 작년에. 왜냐면 디램이 워낙 좋으니까 디램 시장이.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같이 꺾입니다. 봄에 고점 찍고 밀립니다. 근데 이게 밀리는 게 자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25,650원에서 97,700원까지 올라왔어. 쉬어도 되지 않나요? 이게 좀 무리한 건가요? 쉬어도 되지 않나요? 기존에 밑에서 올라온 거에서 큰 조정을 받긴 했죠. 큰 조정을 받았는데도 기존의 저점에서 올라온 거는 2배가 넘죠. 이 대형주가 지금 가격이 75,900원이면은 25,650원에 거의 3배 되는 거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반도체 맞아요.
다 쓰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모든 산업의 반도체는 다 들어가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끝난 거 아니다. 사춘기다.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게 지금 계속 뭐 위로 날아가서 전고점을 바로 뚫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반등은 나온다. 그리고 나서 조금 쉬면서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 숄더를 만들고 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요거는 조금 늦을 수 있다. 반도체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삼성전기도 바닥에서 지금 이미 힘을 많이 내주고 있죠. 9만원 뭐 이탈 한 해 만에까지 갔었는데 1월에 9만 100원까지 갔으니까 9만원 이탈 한 해 만에 여기까지 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벌써 다시 11만원대 와 있습니다. MLCC 핸드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 뭐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었네 어쩌네. 앞으로 전기차에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더 많은 횟수가 들어가는데 이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라고 했죠. 그러면 좀 쉬어간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올해가 전기차의 원년이 될 수 있다. 올해에서 내년 사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다. 그럼 MLCC 시장은 당연히 더욱더 강력해지겠죠. 지수를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미쳤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반도체 관련주 뭐 다 미친 것처럼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저 대형주가 저 큰 육중한 몸집을 가진 놈이 저렇게 올라오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요거만 보시면 돼. 자, 외국인 수급 많이 보여드렸죠. 지금 뭐 3조 4천억 돌파했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근데 이거 제가 외국인들 연속적 매수 나오기 시작할 때 외국인들 매수 시작했다. 이제 시장 좋아진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속도의 차이일 뿐이다. 이거는 기존에 말씀드렸죠. 1월 중순에 이미 말씀드렸다. 1월 중순에 이미 말씀드렸죠. 언제예요? 1월 중순이면은 1월 중순이면은 이쯤이잖아. 이쯤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2050포인트 회복할 때 이쯤에 이미 말씀드린 거죠. 제가 선물 수급, 현물 수급 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좋아졌습니다. 21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 높습니다. 2130포인트 이거는 강한 저항이 아닙니다. 눌렸다가 한 번에라도 혹은 두 번에도 바로 돌파될 곳입니다. 돌파되면은 갭 정도는 메울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워낙 좋아 지금. 주식만 사고 있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선물까지 지금 하방 포지션을 싹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옵션 포지션에도 상방 포지션을 구축을 했고, 근데 최근에 요 말씀은 드렸죠. 옵션은 계속 상승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있다. 수익 난 거를 계속 수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위쪽을 이제 막기 시작하는 거죠. 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적당히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너네 이제 연휴잖아. 설날이잖아요. 다음 주면 설 연휴잖아. 그러니까 계속 쉴 건데 5일 동안 쉬고 이틀 개장한 다음에 또 쉴 건데 그럼 그 다음엔 너네 만기일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겠죠. 올려도 조금 더 갈 수도 있겠고 2200 뭐 20에서 30 정도까지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좀 더 갈 수는 있겠죠. 2250이든 더 갈 수는 있겠죠. 어디까지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로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유리하다. 수급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월말에는 현금 확보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류허 부총리 미국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 되겠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둘이 회담을 계속 할 거예요. 내일까지 31일 회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도 만난대요. 류 부총리가 뭐 만나서 얘기를 이것저것 하겠죠. 본인들끼리 한 방에 해결 안 된다. 해결되면은 중국에서 불신의 여론이 올라온다.
참고로 저는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 만약에 해결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려요. 근데 한 번에 되는 것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이슈를 다 분석을 해봤을 때는 요거는 중국이 양보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진핑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다 양보하고 다 퍼주고 오는 그림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다 퍼주고 오는 그림은 안 된다. 끝까지 저항하는 모양. 이게 그나마 아름다운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1월 말에 90일 휴전 요 소식 나오자마자 나오기 전에 휴전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90일이라고 발표되자마자 바로는 안 된다. 3개월 여유가 있고 3개월 다 소진할 거다. 최악의 경우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우리나라를 빗대서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랑 중국 가서 이것저것 다 퍼주고 오면은 여론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욕을 하겠죠. 대통령 욕을 하고 막 얘기를 하겠죠. 시진핑도 그러면은 본인 자리가 불안전한 거예요. 양보를 하더라도 저항을 하고 양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입장 바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번에 모든 거를 다 양보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2월 말까지 최대한 시간 끌고 뭐 잘하면은 이제 여론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잘하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저항하는 것 같은 모습.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는 할 걸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양보는 했지만 요런 정도로 마무리가 돼야지 아름다운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공산당이라서 우리나라랑 좀 다를진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결이 안 되면 여론에서 불확실성 물어뜯겠죠? 그러면 그게 조정의 빌미가 되겠죠. 이만큼 올라왔는데 조정 못 받겠어요? 자 보세요. 1984포인트에서 2200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올라왔잖아요. 큰 조정 없잖아요. 다이렉트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좀 쉴 수 있지.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세게 올라온 거예요. 이거 큰 조정이 없잖아요. 지금 음봉 큰 게 없잖아. 갭으로 올라와가지고 바로 저항 돌파하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돌파하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돌파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제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눌렸다가는 쪽에 힘을 좀 보태고 있었는데 어제 수급이랑 움직임 보고 여러분 이거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최근에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장중 조정으로 끝나고 갭을 메우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수급이.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강한 시장을 볼 수가 없어 지금. 코스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간다고 해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 현금을 확보하셔라. 아시겠죠? 코스닥은 이제 돌파를 해가지고 모양이 다르잖아. 코스닥은 돌파를 해가지고 710포인트를 좀 안착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는 있어요. 여기서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자. 그럼 한 740에서 50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목표는. 코스닥 가지신 분들이 또 많으실 테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은 움직이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뭐 돌파해서 그 위를 봐야 되는 거고. 코스닥은 계속 순환매만 돌고 있어. 지수가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종목 장세로 해서 종목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수급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더 몰리고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거는 기존에도 계속 언급드렸는데 글로벌 이슈가 긍정적이면 코스피 수급이 강해진다 말씀드렸죠. 이사를 갈 때 큰 가구 먼저 세팅하고 그 다음에
자잘한 거 놓는 거랑 같다. 코스피에 큰 주식 먼저 담아놓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게 올라오는 거 아니냐.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퍼즐이 이제 맞춰지고 있죠. 현실화되고 있죠. 코스피가 강해지는 거야. 조금 더 갈 자리는 있지만 간 다음엔 좀 쉬었다 가게 우리도 좀 이제 편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무조건 계속 가는 것만 보지 마시란 말이야. 그렇다고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쉬었다가 다시 갈 거라고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쉬었다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휴,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구간, 그러니까 현금 50%, 요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계속 매도 말씀드리는 종목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로 요걸 알고 계세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현금 50% 정도 들고 가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리고 계좌에도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현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식을 안 갖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거 나중에 강의 한번 올려드릴게요.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현금도 전략이에요. 지수가 쉬어가거나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현금을 좀 들고 가는 게 좋죠. 안정적이잖아요. 밀렸을 때 다시 사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냥 뭐 무식하게 돌파를 해버렸어. 우리 시장이 너무 강해. 그러면은 돌파한 다음에 다시 사도 돼요. 그걸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미친 척하고 이렇게 코스피가 2200까지 올라오고 반도체주가 안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반도체주가 미쳤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당분간 우려감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돼. 우려감이 해소될 때. 요거는 셀트리온 반도체 편을 보세요. 그럼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 반도체 바이오 편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먼저 올라오고 바이오는 쉬어야 된다라고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바로 말씀드려서 바이오는 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으로 줄기세포 쪽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을 때, 줄기세포 최근에 막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뭐 파미셀이던 네이처셀도 올라오고 뭐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CMG제약 쪽 차바이오만 못 올라왔네. 그러고 보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쪽이. 그러니까 그 정도 보고 바이오시밀러는 당분간은 좀 쉬어라. 그리고 임상3상, 그리고 뭐 표적항암제나 뭐 항암제 쪽 관련된 글로벌 임상신약,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들 중심으로 보셔라. 바이오는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직도 시장의 축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제약바이오, 남북경협주,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경협주는 밀릴 때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말고 밀릴 때 매수하세요. 최근에 경협주 또 한 번씩 쭉쭉쭉쭉 다 올라갔죠. 그러면 쉬세요. 좀 내보내주고 쉬세요. 안 올라간 거를 찾던지. 근데 안 올라간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좀 소외주를 많이 찾으세요. 소외주를 찾을 거면은 그냥 쉬는 게 나아요. 지금 대장주들 있잖아요. 많이 올라온 것들. 걔네가 쉬기를 기다리세요. 악재 또 뭐 이래저래 하면 또 악재 나오거나 하면은 급락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급락 나왔을 때 그때 분할로 천천히 담으시면 돼요. 며칠 이렇게 나눠가지고. 경협주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반도체는 지금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바이오는 쉬어가는 타이밍. 4차 산업혁명은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요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현금 50% 꼭 가져가시고, 이제 곧 설입니다. 자, 내일하고 모레 지나면 설 연휴죠. 그러니까 현금 50% 천천히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전략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보가 뭐 유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요 아래 구독 버튼 있죠. 구독 버튼 눌러서 알람을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좋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황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Q&A라든가 질문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보시면은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으로 해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댓글 달라고 하면은 잘 안 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메신저를 올려놨으니까 저쪽으로 올리시면은 궁금한 점 Q&A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교육 강좌를 제가 조만간 시작을 하니까 앞에도 교육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할 메소든 뭐 성공하는 마인드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거니까 교육 강좌랑 질문사항이랑 시황이랑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